네, 다올100 학원 원장 윤재영입니다. 자, 일단 내신 대비가 끝났죠. 끝나고 성적표도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이거 안 하면 점수 안 올라요 라는 주제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겉도는 얘기 안 할 거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니까 좀 꼭 끝까지 보시면은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도움이 되니까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놓치고 있는가부터 해가지고 어떤 단계별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좀 가져왔고요. 첫 번째로는 본질을 놓치는 선택들을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잘못된 접근을 해요. 이제 정보가 범람하는 상황 속에서 특강을 들어야 되냐, 선행학습을 들어야 되냐. 그래서 사실 특강하고 선행학습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근데 뭐 서머스쿨을 해야 되냐, 과외로 좀 이동을 해야 되냐, 아니면 학원을 바꿔야 되냐. 이게 뭔가 표면적인, 근본적인 원인이라기보다는 표면적인 어떤 이유 또는 해결책에 집중을 좀 한다라는 거죠. 또는 유튜브 정보, 이게 잘못된 정보를 접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기준에서 나오는 정보가 특목고 기준인지 또는 일반고 중에 갑반고 기준인지, 그게 뭐 여기 이 근방으로 따지면 미사고인지 하남고인지 미강고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렇죠? 와부고인지. 학교마다 입시에 대한 어떤 전략은 다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등급이 뭐 성균관대학교 붙었다라는 거는 특목고나 일부 좀 좋은 고등학교에서는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내신으로 보편적인 일반고에서는 어렵죠.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학교에 대한 데이터 없이 평균 데이터 기준으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 그래서 희망회로를 돌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현실을 외면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 직시죠. 사실 당연한 이야기도 있고 놓치기 쉬운 정보들도 다 말씀을 드릴 건데, 글쎄요, 이게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이걸 하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을까? 진짜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일단 내 성적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현재 성적을 정확히 마주한다라고 가져왔는데, 저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뭐 재원생도 마찬가지야. 막 점수를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몇 점이야? 그러면 아니에요 쌤, 뭐 이번에 못 봤어요. 시험지를 내라고 하면 막 안 내려고 해. 뭐 엄마 아빠한테도 당연히 숨기겠죠. 현재 자기가 이 정도 등급되면 어디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자꾸 이제 회피하려고 해요. 막 시험지 찍고 버리고, 그쵸? 그 답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에 걸린 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몰라, 이래 버리는 거죠. 일단은 좀 먹고 싶은 거 먹자, 약간 이런 느낌. 당연히 안 되죠. 제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좀 데이터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고2 기준으로는 1등급부터 9등급제가 맞고요. 그리고 현재 고1은 1등급부터 5등급제가 맞죠. 근데 전반적으로 저희가 인서울 라인을 봤을 때는 9등급제에서는 2등급 라인까지로 보고 있어요. 물론 편차는 있습니다. 밑에 가져온 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종합은 학생부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으로 가져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고 있는 이 근방에 있는 하남고 포함이에요. 학생부 종합이 주 전형인 학교는 없습니다. 사실 4등급 라인으로 간다면 강원도라든가 충청도권으로 가야 된다는 상황인데, 이 4등급이 대단히 못하는 것 같지만 반에서 대략적으로 한 8등 정도만 해도 4등급입니다. 잘 모르셨죠, 이런 거? 이게 지금 5등급제화 됐죠. 그래가지고 1, 2등급에 포함됐던 아이들이 1등급 라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1등급 라인 안에는 의대부터 경기 주요대학교까지 다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경기 주요대학교. 그리고 2등급 정도가 되면 어떻게 보면 경기 쪽이 되겠죠. 경기의 어떤 주요대학교까지는 아니고 좀 이름 못 들어본 대학교 라인이, 2등급은 사실 지방대, 어떻게 보면 강원도 쪽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지나가다가 쌤 저 1등급 받았어요 라고 하면은 도대체 그 친구가 의대나 스카이를 갈 수 있는 1등급인지 아니면은 뭐 국순세단에 걸려있는 1등급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어떤 1등급인지. 자, 근데 여기서 좀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현실 인지를 좀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은 막연하게 점수가 오를 거라는 판단을 하죠. 그쵸? 오를 수 있죠. 오를 수 있고 오르길 저희도 바라죠. 근데 잘 보세요. 내가 1학년 때 10등을 받았어요. 10등 정도라면 한 4등급 라인이 되겠네요. 이 정도를 받았으면 여기는 지금 강원 충청 라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의 욕망은 내가 인서울은 했으면 좋겠어. 인서울이라든가 경기에 좀 주요 대학교에는 갔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자, 2학년 때 반 1등을 계속 찍어요. 아주 훌륭하죠. 사실 이런 케이스는 보기 드물죠. 대단히 잘한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시를 정할 때는
한 학년만 보진 않죠. 두 학년의 평균을 내죠. 그러면은 1학년과 2학년의 평균을 내면은 몇 등이죠? 5등 정도의 수렴하는 등수가 나올 것 같아요. 자, 5등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경기권까지는 갈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인서울은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10등으로 가져왔지만 한 15등만 된다. 아니면은 한 20등 정도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2학년 때 1등을 받아도 얘는 3학년 때 한 10등 정도의 수렴하는 등급대가 나올 거라는 거죠. 3학년 때는 상대평가 과목이 별로 없기 때문에 10등이면 어디예요? 얘는 지금 2학년 때 1등을 받아도 강원도권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인지가 없는 거예요. 막연히 올라야지. 외면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몇 점이지? 이런 거를 외면하는 거죠. 이러면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교별 데이터가 너무 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수능 최저 등급 충족 조건이라든가 정시로 갔을 때까지 아이들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또는 수능이 아니라 이제 수시 학생부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니면 그해 논술 지원율 이런 거에 따라서 막 다 갈라진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데이터를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인터넷 데이터를 기준으로 간다. 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기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수시가 지금 80% 육박을 하고 정시가 20% 정도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애들이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재작년에도 봤는데 애들이 정말 너무 인생을 우습게 봐요. 물론 인생이 고등학교로 모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은 현재 사실 이 인문계 아이들이 아니라 스포츠 쪽을 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예체능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여기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애들은 한 번 시험 못 보잖아요. 애들끼리 크크 망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입시 제도는 여러분이 내신을 망쳐놓고 나중에 뭔가 그거를 회복해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를 가기에는 조금 불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수시에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요거부터 좀 갈까요? 여러분들 정시는 들어가기 쉽진 않겠죠. 왜냐면 뽑는 인원이 일단 적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정시에는 많은 재수생이 보통 3수생, N수생까지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15만 명 이상이에요. 15만 명 이상. 이 친구들이 고3 6월달, 9월달 수능 당일날 유입됩니다. 그러면 내가 고3 초창기 3월달에 등급대가 진짜 잘 나왔다고 해도 실제로 이 친구들이 유입됐을 때 내 등급대가 어떻게 될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재학생은 수시 전형을 보는 게 맞고 최근에는 정시가 약간 정성평가가 가미가 되면서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중요한 거는 학생부, 즉 내신도 일부 들어가는 전형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나 현재 고1 이하라면은 옛날에는 정시 전형에서는 수능만 잘 보면 장땡이었는데 이제는 내신을 잘 못 봤을 경우에는 상당한 불이익, 특히나 인서울 주요 대학교를 갈 때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는 사실 나와봐야 알지만 그럴 개연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잘 몰라요. 학생부 교과 기준으로 본다면은 수능 최저가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중요하면 뭐 해야 돼요? 이거 고2, 고3 때 공부해야 돼요? 고1 때부터 공부해야 돼요? 고1 때부터 공부를 해야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가 매우 중요하대요. 서류가 매우 중요하대요. 그럼 우리 학교가 학생부 종합이 주 전형이 될 수 있는 학교인지 판단을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이 학교에서 좀 학생부 종합을 해볼 수 있다면은 해보시고 이 학교가 그런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은 외부 업체를 활용해서 컨설팅을 받으신다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면은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이 주 전형이 될 수는 없어요. 오른쪽 빨간색으로 가면 갈수록 학생부 종합이 주 전형이 됩니다. 여기는 학생부가 좋고 여기는 학생부가 아무래도 진로가 정해진 특목고 대비 뚜렷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 직시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때 등급이고 다시 앞부터 볼까요? 정리를 하면은 내 성적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지금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지금 몇 등급 라인까지가 어디 대학교를 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 입시 결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수시와 정시 비율이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거를 주 전형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내가 예를 들어 수시라면 교과를 주로 쓸 건지 종합을 주로 쓸 건지 그럼 우리 학교는 거기에 대해서 강한 학교인지 약한 학교인지 이런 판단을 하고 내가 예를 들어 일반고에 있어 그럼 당연히 교과가 중심이 돼야 되겠죠. 종합이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종합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 쓴다면 이런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됐을 때 2차적으로 뭐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돼요. 자,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바디 프로필을 찍어
바프를 찍어요. 바프를 찍을 때도 우리가 3개월 동안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하고 어떤 식단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 빼겠다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가야죠. 그냥 빼다가 뭐 되는 대로 하지 뭐 이러면은 망할 가능성이 크죠. 모든 게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3학년까지 1등급을 올렸을 때 내가 기대 가능한 대학교가 어느 정도인지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봐보세요. 1-1이죠. 1학년 1학기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9등급제라고 할게요. 5등급제는 또 다르겠죠. 4등급을 받았어. 그럼 1-2에서 내가 2등급을 받았을 때는 한 평균 3등급이 뜨겠네요. 그럼 평균 3이 떴다면 내가 2-1과 2-2에 몇 등급을 받아야 어느 등급 때까지 나올 수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작업을 해야지. 내가 4등급이면 1-2에 2등급을 받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게 맞고, 그랬을 때 3까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거예요. 2-1에는 내가 2등급을 또 유지를 해가지고 2.5등급을 만들고, 2-2에는 1등급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1등급에 수렴하는 점수를 만들어낸다. 이런 어떤 기획을 좀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내가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겠죠. 그래서 고1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로 올려야 돼? 그리고 고2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석찬 15등 정도 하는 애가 1학년 내내 15등을 했어요. 이 친구는 지방권이잖아요. 근데 인서울을 가고 싶어. 근데 2학년 때 반 1등을 계속 찍어도 평균은 거의 7등에 수렴을 하죠. 7등은 인서울이 불가능하죠. 학생부 종합으로는 일부 가능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사실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싸움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고2 같은 경우에는 내가 1학년 때 망쳤는데 좀 망쳐보니까 이제 2학년 때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해야지 어디 대학교까지 갈 수 있겠구나라는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수시가 아니라 논술과 정시까지 좀 열어놔야 되나? 그럼 방학 때 막 내신과 관련된 선행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정시까지 열어놓고 정시 공부도 좀 섞어서 좀 해줘야 하는 건지, 논술이야 그 다음에로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또는 내가 수학을 다른 과목 대비 엄청 잘해. 그러면은 내가 수리 논술까지 열어둘 것인지, 그럼 내가 수리 논술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고2는 보편적으로 정시 대비를 하는 게 보편적이긴 하나, 정말 예외적으로 일부는 논술을 고2 때부터 할 수도 있죠. 수리 논술은. 인문 논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략과 고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나의 욕망도 중요해요. 나는 어디까지 가고 싶은 사람인가? 서성한 중경외시는 가야 돼? 아니면은 인서울은 가야 돼? 경기가 중요해? 지방대, 가톨릭 꽃동네 대학교 괜찮아? 이런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말이 되게 강한데 사실상 고3 아이들은 정말로 너무 과하게 자기를 낮추거나 속된 말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주제 파악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죠. 까불까불 되는 애들 보면은 야, 나 정시한다, 정시로 어디 갈 거야. 진짜 주제 파악 못하는 애들 너무 많아요. 정시가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너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시로 될 수 있죠. 된 사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말만 해. 지금 내가 당장 뭐가 안 보이니까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좀 줄여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통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된다. 세 번째 뭐 해야 되죠? 시험지 분석해봐야 돼요. 시험지 분석. 저희 학원은 시험지 분석에 대한 강박이 있을 정도로 매번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출 분석해야 된다. 제가 한자어를 가져왔어요. 지피지기면 백천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라는, 뭐라고 해야 돼요? 사자성어를 하고 사자가 아니라서 아무튼 이 얘기인데, 제가 한자어 약합니다. 제가 영어잖아요. 즉 상대를 알고, 요 의미예요. 자기 자신도 잘 알면 상대가 누구예요? 시험 출제를 하는 학교나 어떻게 보면은 수능 출제를 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이겠죠. 자기 자신도 알아야 돼. 그러면은 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피라는 건 상대를 알라는 거거든요. 말 좀 어려운 말 해서 죄송해요. 입시 제도가 어떤지 제가 아까 다 과거에 말씀드렸죠. 아까 전에 지금 우리 학교의 기출 성향이 어떤지, 시험 유형이 어떤지 이런 거 분석하는 게 지피에 해당이 되고요. 지기는 뭐예요? 내 성적이 어떻고 현재 어디 갈 수 있고 내 약점이 뭐고 그리고 내 공부법이 지금 문제가 있는지. 학원 탓하면 안 돼. 진짜 학원 문제인 경우는 흔치 않아요. 모든 거를 학원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를 좀 부족했는지를 돌아봐야죠. 이런 것들을 잘하면 실패 없는 전략적 학습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거 이건 했으니까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정도로 피상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작품을 국어라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끌고 와가지고 융합형으로 냈는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을 어떤 유형으로 좀 출제를 하고 있는지. 1학기면은 약간 톤 앤 매너가 잡혔거든요. 이미 수학이면
학원이면은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좀 내고 있는지, 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석을 해보라는 거죠. 아니 쌤, 제가 분석을 할 능력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닌다면 학원쌤에게 부탁을 해야죠. 저희 학원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줍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학원을 안 다녀 그러면은 네이버에 검색하면 돼요. 대부분의 학원은 홍보와 마케팅을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빨리 업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땡땡 고등학교 기출문제 이렇게만 검색을 해도 실제로 한 곳 정도는 분석을 이미 다 해놓습니다. 물론 뭐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안 뜰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 떠요. 자, 이것까지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전략을 짜야죠. 다 알았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전략을 짜야 되는데 우리 1, 2, 3번을 다 했잖아요. 그런 걸 기준으로 내가 다음 시험 전까지, 예를 들면 지금 2-1이죠. 어떻게 보면 9월달까지, 9월 말까지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공부하고 과거에 내가 공부법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교정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담도 해보고 교정할 부분은 교정을 하고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학원 바꿀까? 저희 학원에 올 때도 그냥 점수가 안 나와서 왔어요 라고 하면은요, 일단은 제가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 물어봐요. 공부 어떻게 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교통정리하고 저희가 입반을 시켜요. 안 그러면 저희 학원에 와서도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가가지고 맨날 피자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유튜브에서 어디서 있었겠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 가능합니다. 이런 게 어디 나와 있었겠죠. 그러니까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이상한 거 다 먹으면서 PT샵에 와가지고 운동을 하는데 한 2-3달 뒤에 식스팩이 안 생긴다는 거야. 분명히 트레이너는 닭가슴살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닭가슴살 먹기 싫으니까 닭 다리살을 먹었을 거고요. 그렇죠? 운동 얘기하면 또 너무 깊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튼 그래서 학원 선생님하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 대학교를 가고 싶은지, 몇 점 정도 받고 싶은지를 공유를 좀 해야죠. 대부분 이러지 않죠.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오늘 일찍 안 끝나요. 안 되죠. 선행을 제가 해야 될까요? 어떤 아이들은 조금 현행이 잘 돼 있어서 선행을 하는 게 유리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되면은요, 지금 이런 판단이 너무 쉬워져요. 전략 짜는 게 정확해지는 거죠. 기초를 내가 메꿔야 하는 학생인지, 예를 들어 뭐 기초 문제에서 좀 실수가 많았어, 뭐 연산 실수가 있었어, 뭐 이런 친구들은 내가 연산에 대한 연습을 좀 해야 될지, 또는 그 뭐 기출문제 중에 너무 틀린 문항에 대한 어떤 이유, 이런 것들도 선생님하고 좀 공유를 좀 해보면서 모의고사 공부에 대한 보완도 좀 해야 되는지 계획도 해보고, 뭐 약점 과목 같은 경우에는 특강을 좀 들어야 되는지도 얘기를 해보고, 추가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도 소통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략을 수립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맨 마지막에 가져왔는데, 사실상 좀 정리를 했을 때는, 전략을 짰을 때는 방학은 약점 보완이에요. 약점 보완. 그러니까 내가 가장 못하고 있는 과목, 봐봐요. 제가 아까 전에 막 특강을 들으면 안 될 것처럼 했지만 아니에요. 필요한 애는 특강을 들어야죠. 근데 봐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중에 국어를 제일 못 봤어. 그러면은 이번 특강 때 뭘 들어야 돼요? 그래요. 약점 과목, 국어 특강을 들어야지 영어 선행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수학 선행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나 이과인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고, 지금 다시 앞으로 표로 돌아가면 좀 어려우니까, 일반고는요 특정 과목을 버리고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주 극소수로 뽑는 수리 논술 전형이 아닌 이상,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면 글쓰기에 특화가 되어 있는 인문 논술도 정말 조금 뽑거든요. 특정 학교는 다 떨어졌어요. 그게 아닌 이상 그냥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 이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뭐 하나를 편식을 하면 안 돼요. 방학 때는 무조건 약점 과목을 보완하고, 특강은 무조건 약점 과목 위주로 먼저 꽂아놓고, 그 다음에 선행을, 내가 좋아하는 과목 또는 내가 주력이 되는 과목을 선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돼요. 일반고는 한 과목을 버리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뭘 해야 돼요? 이거에 맞는 실천과 해결을 해야죠. 1에서 4가 모두 선행이 되면은요, 이 친구가 서머스쿨이 필요한지, 서머스쿨은 어떻게 보면은 관리형 독서실과 정규 수업과 특강이 다 결합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뭐 관리형 독서실이 필요한지, 관리형 독서실 어떤 애가 필요해요? 공부에 대한 의지는 있어. 근데 자꾸 막 스마트폰을 하고 친구가 부르면 나가고 아침에 늦잠을 자고 자기가 그게 잘 통제가 안 돼. 엄마 말도 잘 안 들어. 그러면은 실천이 안 되는 아이잖아요. 그럼 관리형 독서실에 보내야 되죠. 특강이 필요한지, 내가 약점 과목이 예를 들어 국어야, 아니면 내가 약점 과목이 수학이야, 그러면 수학 특강을 들어야죠. 약점 과목이 영어야, 영어 특강, 과학이야, 과학 특강, 그쵸? 학원을 옮겨야 되는지, 이걸 다 분석을 해봤더니 나도 문제긴 한데 이 학원도 좀 문제가 있어. 그럼 학원을 옮겨야죠. 이거는
그냥 무지성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정확히 판단을 하고 옮기는 거니까 의미가 있죠. 입시 전략을 내가 수시가 아니라 논술이나 정시로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보통 2학년의 경우는 그렇죠. 왜냐면 시험 본 게 많으니까, 누적이 다 됐으니까. 수시의 장점은 나한테 기회를 여러 번 준다라는 거지만, 단점은 박제가 돼가지고 내가 한 번 못 보면 그거를 상쇄시킬 만큼의 점수 향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계산이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 다시 흐름을 좀 정리를 할게요. 현실 직시 하셔야 돼요. 내가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정확한 시뮬레이션 해보고요. 내가 몇 등급을 올렸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게 내 욕망과 맞는지, 그리고 기출 분석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하면 되겠죠. 자, 결론은 사실 이런 것들은 메타인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누군가한테 뭔가 내 공부를 위탁하거나 네가 점수 좀 올려봐 라고 하는 걸로는 이런 어떤 과정을 겪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릴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위에 5단계를 정확히 합니다. 못해도 4단계 정도는 제대로 할 거예요. 자,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피상적인 정보에 현혹이 돼요. 막 유튜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팬심으로 보는 유튜브, 뭐 그게 지금 누구를 저격하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 또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교육과정은 매해 바뀌니까 조금씩 그거에 맞는 정보인지를 여러분들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저는 이게 최악이라고 봐요. 이거는 이유불문하고 어른이든 어린이든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백해무해. 정말로 안 좋아요. 마치 담배와 같아요. 주변 친구. 정말 자기 주변 친구에 공부를 잘하는 애가 있다고 쳐요. 못하는 애 말 들으면 당연히 안 되고, 비슷한 애 말 들어도 절대 안 되고, 잘하는 애가 있다고 칠게요. 근데 그 잘하는 애도 그냥 자기가 원래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학원에 갔는데 유지가 된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주변 친구는 어떻게 보면은 수술에 대한 경험이 없는 애거든요. 제가 항상 비유를 하는 게, 여러분들 검증된 사람을 잘 찾으세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수술을 10,000번 이상 해본 사람이에요. 수술 경험이 많은 대학병원 의사라고. 근데 왜 자꾸 주변 친구 수술 한 번도 안 해보네? 그러니까 킥해봐야 그냥 자기 케이스 하나 아는 애한테 물어보냐고요. 공부법이 다 다르고 성향에 따라 다 다른데 이것도 안 된다. 타인 의존적 결정, 친구 따라간다. 이거 아까 말한 거 똑같죠. 의사결정의 위탁, 뭐 엄마가 학원을 고르라고 한다든가, 네가 골라야죠.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해요.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EBS의 공부의 왕도라는 거를 검색을 하면은, 이게 지금 유튜브에 많이 떠있진 않은데 EBS에서 한창 나올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은 막 어떤 학원을 하고 어떤 강사 수업을 듣고 어디 학원에서 잘하고 한마디도 안 나와요. 다 검색해보면 어떤 공부법으로 했다, 얘는 어떤 공부법이다, 얘는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공부법에 대한 탐구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제발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학원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학원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아이들은 봐보세요. 마지막 스스로 책임지는 공부를 하려고 하고 꾸준해요.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메타인지가 잘 돼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잘합니다. 실패하는 아이들은 제3자한테 휘둘리는 공부를 해요. 자꾸 외부 정보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리고 시험 때만 공부를 하려고 하고 굉장히 기복이, 특히나 이제 뭐 국어 과목은 뭐 내신 때만 하려고 한다든가, 이렇게 절대 안 돼요. 유튜브 카더라 정보 또는 친구 정보, 이런 것들에 휘둘리고요. 자기 객관화가 안 되어 있고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좀 이번에 준비를 한 게, 이 5가지 과정을 다 해줄까? 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서머스쿨을 보면은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약점 보완의 시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형 독서실은 이제 입시 컨설턴트 상주의 프리미엄 관리형 독서실이라고 적어놨는데, 저희는 이게 마감이 되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관리형 독서실을 통해서 올바른 공부 습관을 저희가 기르고, 그리고 반대에서는 정규 수업과 특강으로 뭔가 밀도 있게 자기의 약점 보완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냥 특강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번에 조금 못했던 과목, 또는 평소에 내가 좀 어려웠던 거, 그런 거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 아시다시피 뭐 대치라든가 시대인지라든가, 제가 또 러셀 출신이기도 하고요. 메가스터디 온라인까지 제가 했고, 약간 트렌디하고 요즘 어떤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 강사들이 좀 집요하게 수업을 하고 있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저희 학원 본질 추구하고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건 모든 학생들의 점수를 좀 취합해서 앞에 5단계에 대한 수립을 저랑 그리고 정용주 입시 컨설턴트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자습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영주 컨설턴트가 그걸 진행을 하실 예정이고, 다른 재원생들은 제가 진행을 하겠죠. 근데 안 봐도 뻔해요. 제가 불러도 안 오겠죠.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툴을 좀 모색을 하고 있고, 아마 7월 하반기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돌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금, 토, 일 이때 애들을 다 불러가지고 제가 좀 밀도 있게 한번 상담을 좀 할 생각이고, 그것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부모님한테 보내드릴 거예요. 자, 특강의 밀도를 높여서 2학기 때 역전 가능한 프로그램에 올인한다라고 말씀드려놨는데, 특강은요 자기 약점이라든가 적재적소에 들어가면 정말 좋습니다. 근데 무비판적으로 이거 해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상담하면서도 내가 도대체 어떤 특강이 필요하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좀 느려질 것 같아서, 요거 보시는 분들은 다 현명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등급대가 안 나온 과목 다 아시잖아요. 그 과목에 대한 특강은 저는 금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는 이상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 물론 내가 압도적으로 지금 1등급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꼭 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등급대가 잘 안 나오고 있다, 제가 말하는 건 모의고사 1등급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특강은 저희가 또, 이거는 뭐 지금 여기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비재원생 같은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재원생은 굉장히 부담 없는 수강료 책정을 해놨거든요. 학원에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희 이제 영상 고정 댓글에 학원 홈페이지 링크랑 저희 학원 프로그램 그리고 특강 신청 링크를 좀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자습관은 마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습관 여기 있잖아요, 관리형 독서실,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은 전화로 좀 대기 신청을 직접, 여기 학원 홈페이지 맨 하단에 가면은 학원 전화번호 있어요. 거기에 대기 신청 거시면은 가능하고, 특강 신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저희가 구글 폼으로 다 해놔가지고 그냥 클릭하고 설문조사 방식이에요. 그거 하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요 내용을 보고 내가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특강 신청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번 여름방학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밀도 있게 해야 되고, 하반기는 후다닥 갑니다. 사실 여름방학 짧잖아요.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데 이게 9, 10, 11, 12 거의 4개월에 모든 일정이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2월 말은 또 연말이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그래서 하반기 일정은 전반부랑 달라요. 막 앞쪽에 겨울방학도 있었던 것처럼 길게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스피디하게 가고, 눈 한번 깜빡하면은 2학년 돼 있고요. 만약에 2학기 때 만회를 못하면은, 제가 오늘 상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험생활이 길어질 가능성이 크죠. 정시로 가면은 재수 때 안 돼요. 3수까지 갑니다. 선택권은 하나예요. 3수까지 가냐, 아니면은 득보대학교를 가냐. 제가 이제 요즘 애들 말을 썼습니다. 가톨릭 꽃동네대학교, 이런 득보대학교를 가냐, 눈높이를 낮추라는 거죠. 아니면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냐. 선택권은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라면은 나중에 뭐 주식을 하든 뭘 하시든 아무튼 간에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나중에 내가 대학교를 바꾸려고 하면 정말 험난한 길이 여러분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년 때까지 등급대가 만약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당연히 기초가 너무 부족해. 그러면 저희가 지지고 볶고 뭘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자연스럽게 턴을 시켜가지고 뭐 논술이라든가 또는 약술 논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시 전형에서 어떻게든 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수능 정시 전형까지 저희가 잘 턴을 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저희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플랜 A는 저희는 수시니까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일단 여름방학 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